방역, 예방 이론서는 치료, 일판두의 가치가 있다. 벤저민 플랭클린 1706년에서 1790년. 예방 1온서는 치료 1파운드의 가치가 있다. 그래 예방을 하자, 방역을 하자. 유사, 면역과 방역. 코로나19는 인체 내부의 세포 사이에서도 퍼지지만 집단 내부의 사람 사이에도 퍼진다. 다세포 생물로서 인간은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면역을 작동시킨다. 마찬가지로 문명 집단으로서 사회도 바이러스 유행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방역을 작동시킨다. 면역과 방역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둘은 모두 바이러스 제거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기 때문이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동물은 모두 날개가 있다. 새, 박쥐, 잠자리 모두 자세한 구조는 다르지만 공기를 밀어내어서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있다. 바다로 다시 돌아간 포유류인 거류 몸은 물고기와 유사한 유선형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완전히 다른 유전자들이 같은 기능을 하게 되면 유사한 형태가 되는 것을 수렴진화라고 한다. 비행기의 날개나 잠수함의 형태처럼 인류의 발명품도 이러한 자연의 유사성을 모방한다. 이처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면 다양한 수준에서 유사성이 발생한다. 바이러스 제거가 목적인 집단의 방역도 인체의 면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생태계에서는 수많은 생물종들이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그 결과 진화가 일어나는데 단순화 혹은 복잡한 방향으로 진행한다. 생명의 중심 원리 때문에 진화는 유턴이 없는 일방통행이다.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면 막다른 골목까지 계속 직진한다. 고래가 가진 지느러미는 팔과 다리가 진화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지느러미가 필요하다고 물고기로 역진화할 수는 없다. 만약에 환경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탈출하지 못하면 멸종한다. 이기적인 유전자 혹은 이타적인 유전자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기적인 유전자는 집단이라는 개념이 없이 오직 자기 복제에만 집중한다. 반면에 이타적인 유전자는 집단 내에서 소통하고 힘내가는 것에 집중한다. 즉 바이러스의 정식은 이기적인 유전자의 발현이고 면역은 이타적인 유전자의 발현인 것이다. 이타적인 유전자는 다세포 생물에서 진화되기 시작했는데 일방통행의 진화 원리 때문에 다시 이기적인 유전자로 돌아갈 수가 없다. 만약 사람 몸에서 이타적인 유전자를 상실한 암세포가 자라면 결국 사람을 죽이고 암세포 자신도 죽게 된다. 암적의 존재라는 단어는 이런 상황을 은유하는 것이다. 이기적인 유전자의 원리를 따르는 생물의 대표적인 예는 단순한 유전자가 빠른 증식 속도로 환경의 불리함을 종의 단위로 극복하는 세균이다. 이들은 같은 분열한 형제라도 각자 도생으로 살벌하게 생존 경쟁을 한다. 여기서는 종의 유전자 보존이 중요하고 개별 개체의 생과 사는 큰 의미가 없다. 불리한 환경으로 개체들이 거의 몰살당해도 적응에 성공한 개체가 하나만 있으면 순식간에 정식의 집단이 회복이 된다. 생태계 진화의 기본 원리이기도 한 이기적인 유전자의 힘은 원시적이지만 강력하다. 이타적인 유전자의 원리를 따르는 생물의 대표적인 예는 사람이다. 사람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기본 태생 유전자는 동일하다. 하지만 유전자들의 발현을 정교하게 조절해서 전문적인 기능에 특화된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개체의 생존을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다. 그런데 다세포 생물의 협력 과정에서는 세포가 스스로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항상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다세포 생물은 자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 자살 유전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을 세포 자멸사라고 하는데 아포토시스, 이기적인 유전자의 본능 위에 진화한 이타적인 유전자의 대표적인 특성이다. 하지만 세포의 유전적인 이사사성이 개체의 행동에서 발휘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타적인 행동은 더욱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서 발현이 된다. 이미 복잡하게 진화하는 길로 들어선 다세포 생물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역방향으로 진화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부 종은 환경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체들이 집단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개체 수준에서 다세포 생물의 집단화 전력을 따르는 유사성이 나타난 것이다. 무리를 구성하는 것은 환경의 불리함을 극복하는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여기는 이타적인 행동의 발현이라는 전제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는 같은 무리에 속한 다른 개체에게 공감을 하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두뇌의 진화를 필요로 한다. 인류는 단순히 집단을 구성하는 수준을 넘어서 집단 내의 전문적 기능 분할을 통해서 생태계의 지배종이 되었다. 문명사회에서도 세포의 기능 전문화와 유사한 현상이 재현되어 나타난다. 소화기와 유사한 농축산업, 심장순환기와 유사한 유통업, 혈관과 유사한 교통망, 신경계와 유사한 통신망, 두뇌와 유사한 정보 등이 그 예다. 이런 현상은 개체가 모인 집단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유사한 기능을 발달시키는 수렴 진화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에서는 위에서 예로 든 전문 기능들이 직업이나 시스템으로 존재하는데 특히 방역 시스템은 면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다세포 생물이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의 시행 척도를 거치며 진화시킨 면역의 구성과 기능들이 사람이 모인 집단 환경에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동작할 것이라는 추측은 그리 어렵지 않다. 효율적인 방역 체계일수록 우리 자신의 면역 시스템을 닮아간다. 면역과 방역이 유사한 기능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바이러스 제거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코로나19라고 묶어서 말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엄청난 유전자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세포에 감염된 코로나19